몇 년 전 내가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의 일이야. 나는 지방에서 혼자 서울로 올라와 좁은 원룸에 살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게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자유로운 대학 생활이 더 설레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 어느 날 나는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날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이 무거워지면서 잘 열리지 않았어. 순간적인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힘껏 밀어 문을 열었어. 방에 들어서자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어. 처음 들어올 때와 달리 방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닫혔고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저 굳게 닫힌 문만 보였어. 불길한 느낌에 나는 서둘러 불을 켜고 싶었어. 하지만 방불은 어쩐 일인지 켜지지 않았고 나는 휴대폰 불빛으로 방을 비추기 시작했어. 방을 둘러보는데 책상 위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놓여있는 거야. 환영합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 나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 누군가 나를 장난으로 놀리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럴 친구도 없었지. 그 밤 이후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 밤마다 작은 발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거나 가끔씩 탁 위에 물건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나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어. 며칠 후 나는 남자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어. 그 친구는 혹시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게 아닐까 의심했어. 그래서 우리는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조사했지.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화장치가 발견된 거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누군가가 정말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남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나는 범인을 잡기 전에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일들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자유로웠던 대학 생활이 순식간에 공포의 나날로 바뀐 건 말도 안 된다고였거든. 우리는 녹화장치를 열어 영상들을 확인했어. 영상들은 모두 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촬영된 것들이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 영상 속 나는 이상하게도 카메라를 응시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던 거야. 여기 있니? 기다리고 있어. 곧 만날 거야. 라는 말들이었어. 나는 그 영상을 보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러던 중 우연히 영상 속에 어렴풋이 잡힌 무언가가 내 방 창문 너머로 보였어. 아주 희미하게 창문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형체 같았지. 거기에는 내가 아는 얼굴이 있었어. 바로 내가 어릴 때 많이 보았던 외할머니였어. 이미 돌아가신 분인 줄로만 알았던. 이후로 나는 원룸을 떠나 친구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 그 이후로도 그곳에 대한 악몽은 떠나지 않았고 오랫동안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었지. 이제는 그곳을 떠나 평범한 일상을 다시 찾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절대로 잊을 수 없어.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충청북도의 깊은 산속에는 청남대라는 오래된 유령의 집이 있었다. 이곳은 한때 정치인들이 은퇴 후 안식처로 삼던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려함은 점차 퇴색하고 잊혀진 과거의 그림자가 깃들기 시작했다. 청남대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전국의 관심을 받았으나 점차 방문객이 줄고 관리하는 사람들조차 찾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청남대에 살았던 정치인 중 누구도 평온한 노후를 보내지 못했고 그들 대부분이 불운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청남대는 자연히 공포의 장소로 전락했다. 몇 년 전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청남대를 방문하기로 했다. 김영숙, 이민정, 박준혁, 그리고 한수진, 이렇게 4명이었다. 그들은 교통편이 마땅치 않으니 산을 걸어오르며 청남대에 도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여름이 끝난 9월의 맑은 어느 날 그들은 산속으로 향했다. 숲은 무성했고 가는 길은 험했다. 몇 시간을 걸어 오후 늦게 청남대에 도착했다. 오랜 시간 방치된 건물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고 문지방에는 덩굴 식물이 얽혀 있었다. 대학생들은 먼저 저택의 외부를 둘러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퇴락한 흔적들이 보였다. 그들은 곧 문이 반쯤 열린 거실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가구들과 깨진 유리창,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위태로워 보이는 계단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실 한가운데는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쓴 것처럼 깨끗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누가 최근에 여길 사용했나봐, 영수가 말했다. 하지만 그 테이블 주위로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기분 나쁜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수진이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다. 조용히 해봐.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수진이 속삭이자 모두 숨을 죽였다. 멀리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건물 어디선가 나는 소리였다. 2층에서 나는 것 같아. 준혁이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보았다. 2층의 복도는 오래된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미세한 먼지와 함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복도의 끝 지점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꽤 크고 무거운 나무문이 있었다. 소리는 바로 이 문 뒤에서 나는 듯했다. 민정이 문에 귀를 대고 잠시 들어보더니 갑작스럽게 눈을 확대하며 말했다. 울음소리야. 그리고는 말소리 같기도 해. 망설임 끝에 그들은 문을 열기로 했다. 힘을 주어 문을 밀자 묵직한 소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오래된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다. 창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순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 그림자는 마치 오래된 사진 속의 사람처럼 반투명하게 보였지만 명확히 사람의 형태였다. 그것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등골은 순간 오싹해졌다. 그림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분명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서 나가야 해. 영수가 소리쳤다. 그들은 놀란 채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방 안에서는 갑자기 무거운 책상과 의자가 쿵쿵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급히 출구를 향해 달렸다. 외부로 탈출한 그들은 쉼없이 산길을 내려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은 더욱 침울해졌지만 그들은 그저 끝없이 달려야만 했다. 발밑이 여러 번 헛딜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서로를 안고 진정하려 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방문한 방은 청남대의 비밀스러운 서재로 한때 어떤 정치인이 자신의 모든 불행을 기록했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 정치인은 자신의 불행을 초래한 존재가 이곳에 있으며 그것이 그의 삶을 망쳤다고 여겼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들 중 누구도 다시는 청남대를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해 여름방학,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시골의 외진 곳에 있어서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하고 조용했습니다. 특히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시골의 적막함이 때때로 공포스럽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촌 동생인 지훈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올 때마다 함께 놀아주는 친한 동생이었죠.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난 후 지훈이와 저는 집 주변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해서 걷기 딱 좋았거든요. 저희는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조금 걸었을까요? 갑자기 지훈이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숨바꼭질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승낙했습니다. 지훈이와 저는 이 부근에서 어릴 적부터 많이 놀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숨바꼭질은 지훈이가 숨고 제가 찾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백을 세고 나서 손전등을 켜고 지훈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온통 어두컴컴해서 손전등 없이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지훈인 줄 알고 그 방향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뒤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뒤돌아서 보니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훈이가 장난치는 것이겠거니 하고 저는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순간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에 지훈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손전등에 비친 그림자는
분명 지훈이처럼 보였기에 저는 안심하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지훈이가 아니라 낯선 어른의 얼굴을 한 그림자였습니다. 놀란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순간적으로 사라졌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그림자가 사라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형 뭐해? 하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멀지 않은 곳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안심되면서도 아까의 그림자가 지훈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근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둘러 지훈이에게로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동안 그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저를 따라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언제 어디서든 혼자 남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우연의 일치라거나 밤이 주는 환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날의 일이 단순한 착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그 그림자는 분명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종종 알 수 없는 기운을 느끼곤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침착하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곤 하시나요? 저처럼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언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